네, 복지 예산이 증액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관련주를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복지 관련이나 보육 관련된 종목에 좀 주목해보자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좀 매매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보성 메디앙스 같은 경우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걸 못 갖고 계신 분들 좀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였는데 제가 보기엔 이들 종목군들도 좋지만은 다른 뭐 기업들도 좋은 게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동 복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어린이 위주 영어에 대한 특화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청단 러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좀 더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존에 보신다라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타가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만 보육요가 지급됐던 것에 반해서 이제는 집에서 기르시는 집 가정에도 뭐 적게나마 그런 자금이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기를 때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작을 많이 하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대원 미디어는 작년에 곤이라든지 새로 신작 발표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메일 유업이라든지 뭐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익성 좋아질 수 있다. 특히 메일 유업은 자회사 중에 하나가 또 육아 관련된 회사가 이번에 상장을 또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은 또 다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임플란트라든지 틀니 같은 경우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 치아 관련된 기업들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노인분들 복지 예산이라든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4대 중대 질병에 관련해서도 지원이 늘어난다라면은 제약주라든지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새 정부와 관련해서 복지, 교육 관련 종목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청담 러닝과 대원 미디어, 메일 유업,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대형 제약주까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3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전망과 정책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시장 전망 중에서 그중 또 눈에 띄는 게 작년보다 올해는 대형 M&A 건수가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2013년도에는 좀 M&A 시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이제 2011년하고 12년에는 M&A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요게 이제 약간 적대적 M&A라든지 시장을 좀 왜곡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2011년 중반부터 좀 막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건을 강화하면서 2012년에 또 불어진 게 경기 한파하고 또 이제 금융시장 좀 불안했었죠. 가계대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M&A 시장이 좀 급격히 위축되던 모습이 띄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을 조금 풀리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일단 뭐 최근에 보신다면 대한해운이라든지 STX 페노션 같은 기업들 보신다면은 뭐 인수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일 좋은 주가 흐름을 띄고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4일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STX 페노션도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최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7, 80% 정도 올라왔다는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들 기업의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도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하나가 어쨌든 신정부에서는 출자 제한을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 금산분리법이라 하는데 뭐 이전에 돼 있던 거는 뭐 넘어가서 앞으로의 출자 순환 제한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계열사 정리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이들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M&A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그동안 이제 경기가 좋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약간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또 기업들이 자기 자회사나 계열사를 매각을 할 때는 경기가 나쁠 때보다는 경기가 좀 좋아질 때 더 매각이 잘 이루어지거든요. 흥행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대응하신다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감 중에 하나는 바로 M&A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M&A 하면은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웅진이나 동양 사태에서 봤을 때처럼 사실 투자에 많은 유의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좀 강한 것 같은데 M&A 투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M&A로 인해서 이제 그 좀 관련되지 그러니까 뭐 이제 자기 기존의 사업하고 좀 비관련된 회사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좀 안 좋은 결과 보였던 게 웅진 사태라든지 어떻게 보면 STX 그룹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거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서 좀 인식은 좀 안 좋은데 M&A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자기하고 좀 안 좋은 기업은 좀 빼고 오히려 좋은 회사를 시너지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 이제 대표적인 예가 CJ 같은 경우죠. CJ는 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를 해서 더욱더 회사가 성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3월 이후가 좀 더 피크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형 기업을 M&A 매각을 하려다가 실패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우조선해양이고 그리고 항공우주공학 KAI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금융 같은 기업들을 매각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기보다는 시장이 워낙에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권 말기에 실패했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요거에 대한 매각이 좀 더 힘있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면은 이들 기업에 대한 매기가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여당이죠. 여당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여당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다음 공기업 관련해서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혹은 한국도시철도공항,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매각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에 대해서도 조금 어쨌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고 난다라면 한 2분기 정도서부터는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혹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보만 알고 또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이겠죠.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3월 이후에 M&A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적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 나왔으니까요.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시장은 2000선 돌파로 한숨 돌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게 외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엔화 약세 현상이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님, 외환 시장 동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외환 시장 그러니까 외환 관련해서는 계속 그동안 몇 번 드렸었는데 일단 원화 강세 기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원달러가 오늘은 그나마 조금 올라왔지만은 1,070원을 강하게 붕괴시켰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1,060원마저도 이 상태라면 좀 위태위태스럽다는 거죠. 특히 이제 1,070원이 좀 갭으로 어저께 붕괴가 되면서 좀 원화 강세 속도가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국내 기업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와 반대로 또 이제 경쟁국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당 87엔을 지금 돌파를 하고 90엔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수출 경쟁국이 일본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예전하고는 다르게, 아까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과거랑 다르게 이런 원화 강세, 그리고 엔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 무리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 생각을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완성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해외 공장이 많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문제에 대해서 해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들 기업의 제품이 예전과 다르게 덤핑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기술 우위에 따라서 인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이 되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너무 심하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장 크게 경쟁을 많이 하는 게 부품업체들이거든요. 네. 근데 부품업체는 여전히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적인 우위가 더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업체들에서는 피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저금리나 환율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수혜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진짜 환율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일본 엔화 대출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기업들은 엔화 대출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네. 뭐 롯데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들 기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을 때 일본 산업을 따라가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술을 많이 이전을 받고 일본의 자금을 동원을 받아서 성장을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또 거기다가 원화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네. 이 부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개선의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롯데 쇼핑 같은 롯데 계열도 일본 관련된 자금을 많이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자 나가는 돈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일본 부품을 수입을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작기 관련된 회사들이 많은데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 위아 그리고 한국정밀기계 같은 기업들은 일본 부품을 수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인데 일본 부품이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또 그들 기업에 대한 제품의 원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고 또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신다라면은 완성업체들의 이러한 기업들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일본 부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일본에서 주부 투자자 중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강남에서 김씨 부인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높은 수익을 내시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수혜주 총 5개가 소개가 됐는데요. 한국전력, 포스코, 롯데쇼핑,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위아까지 소개되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슈 4가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슈 뉴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